한국의 술 문화입니다. 이 친구는 술 때문에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인생 선배로서 내가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게. 결혼은 말이야, 미친 짓이야. 그 건배사 또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배사가 설마 요즘에도 이러는 거 아니죠?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제끼럽 예,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금요일에는 보통 이제 술 먹고 밤새고 아침에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토요일은 항상 푹 쉬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열심히 또 불금을 달려야죠. 뭐 나이도 먹었고 불금이란 거를 안 즐겨본 지가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불금을 즐겼는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국의 술 문화입니다. 최근에 제 지인으로부터 사연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H 대기업 자동차 계열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던 친구였고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깔끔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친구가 그 H 대기업 자동차 계열사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축하를 해주면서 또 유흥을 같이 즐겼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저도 그때 막 이제 서울의 본사에 발령을 받았을 때인데 형님 아무래도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왜 퇴사한다니? 그렇게 힘들게 좋은데 들어가가지고 왜 퇴사하노? 그때는 그 친구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더 다니다가는 제가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이 컨텐츠, 요걸 진행하면서 이 친구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는 술 때문에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의 그 당시의 조직 분위기가 뭐 한국 다른 회사들도 약간 그런 문화들이 다 있는데 술 한잔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업무 얘기도 하고 또 못 풀었던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을 또 풀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 공식적인 회식. 예를 들면 본인 부서의 뭐 실적을 잘 달성해서 축하하는 자리. 또는 누군가가 인사발령이 나서 송별회, 환영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조직원들이 더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비공식적인데 업무를 위한 술자리. 예를 들면 타 부서에 업무적으로 뭔가 협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술자리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그렇잖아. 일이라는 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면서 형, 동생, 뭐, 이런 관계를 또 워낙 중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업무 규칙이나 룰만으로 풀 수 없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관계들을 술 한 잔으로 풀어버리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간 친목도모. 근데 친목도모도 예를 들면 동기들끼리, 뭐 친한 사람들끼리 오는 거는 뭐, 그냥 진짜 친목도모인데 애매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별로 친하진 않아. 근데 항상 부대끼면서 얼굴을 봐야 되고 업무적으로 같이 해야 돼. 오늘 내가 뭔가 실수를 했네? 근데 선배한테 꾸중을 들었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선배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초이야, 오늘 퇴근하고 술 한잔 할까? 이런 거. 뭔가 본인은 물론 이제 이러한 그 갈등들을 풀고 앞으로 더 잘해보기 위해서 술 한잔 하자고 권유를 하겠죠. 물론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술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술 먹으면 더 악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 술 먹기 싫은데 그냥 회사 일은 회사 일로 끝내고 집에 가면 그냥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걸 굳이 또 푼다고 또 술을 먹고 권유하고. 다음으로는 술자리의 빈도. 제 친구는 뭐 일주일에 많을 때는 5번도 술자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 업무적인 거, 뭐 친목도 뭐 등등등등 빠질 수 없는, 차마 빠지기 어려운 그런 술자리들. 공식적인 어떤 회식 자리는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특정 이벤트가 있는 그 언저리의 회식이 있죠. 그러니까 미리 모든 부서원들에게 어나운스가 되고 제 스케줄을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 말했던 약간 비공식적인 업무적 성향의 술자리, 친목도모, 우리 흔히 말해서 번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빠지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오늘 약속 있는 사람 다 가. 갈 사람 가고 괜찮은 사람 모여서 번개하자. 이렇게 선배나 상사가 얘기를 하면은
괜히 그 자리에 빠진 사람만 뭔가 그 평판이나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평가, 고가 평가에 대한 불이익이 올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업무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를 통해 풀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바사바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자기 얘기 들어주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예뻐하지 그냥 일만 하고 딱 집에 가고 그런 사람 싫어하겠죠.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가 전연차고 후달리면은 다 빠지기 어렵습니다. 눈치 본다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근데 그 회사마다 조직 분위기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면접 때 그런 거 물어본다 안 합니까? 술 잘 먹냐고. 우리 회사는 술을 굉장히 자주 먹는데 본인은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거 무슨 아니 그게 역량 면접입니까? 주량 면접인 것 같은데. 저한테 제보 준 그 친구는 몸이 안 받는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술을 못 먹는 체질. 그런데도 계속 이제 그 일주일에 5번씩 맨날 술 먹고 야근이 좀 많습니까? 막 10시, 11시에 퇴근하고도 또 뭐 번개든 뭐든 술자리 가가지고 술 막 새벽 1~2시까지 먹고 내일 아침엔 또 7시 막 이럴 때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반복돼서 1년이 지나니까 몸이 상했다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술자리 내용. 저는 이게 진짜 또 할 말이 많죠.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특히나 무조건 뭐 건배사를 시킵니다. 예. 부서장이 딱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건배사를 하고요. 한 30명 정도가 같이 회식을 한다. 그 사람들이 하나씩 완전 고참부터 완전 전연차 막내까지 돌아가면서 다 건배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요즘에도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어. 설마 요즘에도 이러는 거 아니죠? 저 때가 뭐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닌데 하여튼 그때 그 상사의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올드했던 것 같고 나 봤을 때는 어디든지 이런 올드한 사람 아직 남아있어요. 그 건배사 또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막내면 막내일수록 좀 더 뭐 창의적인 건배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뭐 그 멘트 짠다고 또 스트레스 받고. 제가 그때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건배사가 하도 뭐 많이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다 털어버리자는 의미에서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면서 바로 원샷 하겠습니다. 헤이 요 털이라! 전연차들은 다 빵 터지고 어른들은 전부 욕했습니다. 그럼 니 뭔 소리 하냐면서 지금 그게 무슨 뜻인데? 저는 그냥 막 짜증나가지고 그냥 자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Swag, check it up. 그리고 그 뭐 번개든 뭐든 상사나 아니면 선배하고 술을 먹게 되면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업무적인 충고나 조언, 정치적인 이야기, 본인의 인생 충고. 내가 말이야 인생 선배로서 내가 연애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을 할게. 내가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 결혼은 말이야 미친 짓이야. 하지마. 야근하고 굉장히 피곤한데 또 술자리 가가지고 그 상사의 이야기 상대가 돼야드리는 그런 뭘 질문하면 또 대답도 못해요. 제 속마음 얘기하면 또 그게 제 평판에 대한 평가가 또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술자리에서 제가 마음 놓고 뭐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얘기 들어주러 가는 겁니다. 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동기들끼리 술자리,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술자리 할 때는 보통 회사 욕을 하죠. 근데 결국엔 이게 또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답이 없어요. 어차피 그 원인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뭐 그 꼰대들이나 사회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나 문제들을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욕을 하다 보면은 그 욕이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내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런 술자리들 뭐 간혹 가지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은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의미 없고 그냥 자기 간에 미안한 짓 하는 일이에요. 본인 건강이나 좀 챙기고 그 시간에 차라리 운동하는 게 낫지. 배만 이렇게 부앙 나오고 뭐 돌이켜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 또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호주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저는 뭐 호주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막 이렇게 한국처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이 호주 친구, 이 친구는 이제 대기업을 다닙니다. 물어봤어. 내가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는 이러한 술자리 문화가 있었는데 너희는 어떠냐? 물어봤을 때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완전 센세이션. 자기들도 업무를 마치고 무조건 집에만 가진 않아요. 평일이라도 술자리를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 만나서 뭐 저녁 먹고 가볍게 술 한잔하고 와인 마시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가정적인 나라는 맞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회사 동료들 또는 뭐 직장 상사하고 술자리를 할 경우도 있대요. 특히나 다른 부서에
다른 지역에서 출장으로 온 제 상사랑 술자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업무적인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에서 막 건배사, 야, 막 들어라 마셔라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진짜 밥 먹으면서 맥주 한 잔 또는 와인 한 잔 정도. 이게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예. 서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진짜 업무적인 일들을 공유하고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친목 도모적인 성격은 이제 같이 평소에 친했던 직장 동료들하고 뭐 밥도 먹고 술 한 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끝. 적어도 얘네들은 이제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걸 좀 이해를 못 해요. 예. 보통 얘네들은 그리고 술 문화가 집에서 먹는 문화예요. 뭐 친구들이랑 술을 먹어도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 얘네들은 박스 와인, 박스 뭐 맥주 이런 식으로 한가득 사서 집에 재워놓고 보통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하면서 와인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먹고 이 정도의 분위기예요. 한국이 뭐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는다 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제가 여행하면서 뭐 스페인도 가보고 뭐 프랑스나 브라질도 가보고 뭐 칠레도 가보고 했는데 걔네들도 술 많이 마셔요. 예. 독일 애들은 제가 봤을 땐 단연코 우리나라보다 술 훨씬 많이 마십니다. 예. 근데 문화가 그리고 술자리에서의 그 내용이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는 술을 많이 강요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치만 아직도 이런 문화가 뿌리 깊게 잡혀 있고 술이 없으면 모든 게 안 돌아가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제 한국을 돌아갈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걱정이 돼요. 제가 사회생활을 다시 하면은 술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술을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한국처럼 막 포금을 했던 기억도 없어요. 그 퇴근 후에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운동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이런 유튜브 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 하는 그런 동호회 이런 거에 가입해서 같이 사람들하고 의견 공유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사회생활도 있지 않을까. 술로 굉장히 고생하신 또 12000 직딩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예,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쭉쭉쭉쭉